베트남 다문화 가정 남편들이 참기 어려운 베트남 결혼 생활 5가지.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 결혼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특히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들은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듯하다. 실제 다문화 가정의 남편들이 자주 토로하는 베트남 결혼 생활에서 참기 힘든 5가지를 정리해보았다. 부모 가족 중심 문화 결혼은 곧 가족 전체와의 결합. 베트남에서는 결혼을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가문 간의 결합으로 본다. 아내의 부모나 형제 자매가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남편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용돈 요구나 가족의 간섭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내가 이 집안의 자동 현금 인출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내 가족의 생일부터 사고병원비까지 모두 나한테 돌아오더라. 한국에서도 안 하던 가족살이를 여기서 강요받는 기분이다. 자녀 교육관 차이 공부보다 가족이 우선. 한국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경쟁 중심이고 사교육도 흔하다. 반면 베트남은 자녀가 건강하고 효도하면 된다는 문화가 강하다. 아이 성적에 대한 민감도, 교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부부 갈등이 빈번히 생긴다. 아이가 숙제를 안 해도 별말 안 하는 아내를 보며 내가 더 답답했다. 한국에선 학교에서 치맛바람 때문에 난리인데 자녀 교육도 내가 담당해야 하는 거야. 3. 소통의 벽. 언어보다 감정의 거리. 처음에는 간단한 한국어나 영어로 소통하지만 부부 갈등이 깊어지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 어렵다. 감정이 상했을 때 충분한 설명이나 화해가 어려워지고 결국 침묵으로 서로를 오해하게 된다. 싸우고 나서 말로 풀 수가 없으니 서로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 팰 수도 없고 뭐가 이렇게 다른 거야. 4. 돈에 대한 개념 차이. 지출의 기준이 다르다. 생활비 사용이나 저축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어떤 아내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본가에 송금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산 계획 없이 소비하는 모습에 남편은 불안을 느낀다. 아껴 쓰자는 말이 자칫 인색하게 들릴 수도 있다. 나는 저축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돈은 쓰려고 있는 거라며 자꾸 사고 싶은 걸 사더라. 마치 내 주머니의 돈을 홀라당 다 빼먹으려고 달려드는 꽃뱀 같아. 5. 친구 또는 외부 활동 선호 가정보다 친구와의 시간 우선. 베트남 여성들은 친구 지인과의 모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가족보다도 친구 모임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있고 술자리나 여행도 잦다. 남편은 아내가 가정을 등한시한다고 느끼기 쉽다. 주말마다 친구 만나러 나가고 가끔은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었다. 나더러는 가정적이 되라 하고 자기는 한국 여자보다도 더 맘대로 생활하는 것 같은데. 국제결혼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다. 문화, 가치관, 생활 습관까지 전부 다른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일이다. 특히 베트남과 한국처럼 생활 문화의 결이 많이 다른 경우 초기의 사랑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 결혼을 준비하거나 현재 베트남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이들이라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중간 지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에 위에 열거한 사항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결혼은 곧 가족 전체와의 결합. 베트남에서 결혼은 가족 전체와의 연결을 의미한다. 베트남은 유교적 전통과 공동체 중심 문화를 강하게 가지고 있어. 특히 시골이나 중소도시 출신의 여성일수록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연결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내 혼자 결정하지 않고 부모나 형제들과 늘 상의하거나 의견을 받는 문화가 남아있고 결혼 후에도 친정 쪽의 요청이나 부탁은 거절하기 힘든 분위기가 있다. 이 말은 곧 남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장인 장모, 처제 처남, 조카들까지 포함한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에 편입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의 현재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한국에서의 결혼은 개인 간의 결합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결혼 후 가족의 간섭 또한 줄어들고 있으며 대부분의 결혼 세대들은 독립된 가계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경제적 지원 또한 일부에 국한된다. 반면 베트남은 아직 결혼을 가족 전체의 결합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여전히 부모의 의견을 따르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가계부양의 책임이 부부에게 자연스럽게 전가되기도 하고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지원 요청을 받기도 한다. 실제 사례들.
1. 아내가 매달 일정 금액을 친정에 송금하거나 명절 때마다 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처가 가족 구성원의 병원비, 수리비, 심지어는 조카 학비 지원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는데 이때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갈등이 생기고 아내는 그건 당연한 일이라며 서운해하기도 한다. 2. 거주 문제에 있어서도 처가 근처에 살기를 원하거나 심지어 장인 장모와 동거를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반면 반대로 시댁과 가까워지는 건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3. 아이의 장명에서부터 집이나 차량을 구매하는 큰 소비 결정을 할 때 아내가 친정과 상의한 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발생함. 왜 한국 남편들이 참기 힘들어할까? 1. 우선 한국 남편들은 독립된 가족 단위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결혼하면 부부 중심의 가정을 꾸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긴다. 이제부터 우리 둘이 중심이 되어 살아야지라는 전제가 있는데 베트남의 현실은 그 기대를 자주 배신하는 것이다. 2. 경제적 부담감도 무겁다. 한국에선 부모 용돈이나 지원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하는 개념인데 반해 베트남에서는 그것이 의무처럼 느껴지고 거절하면 가족 불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게 된다. 3. 외부 개입이 많아지면 남편은 점점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외부인처럼 느끼게 된다. 이에 따라 부부간 신뢰와 소통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부부 사이의 밀접도가 약해진다.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접근법. 1. 결혼 전에 가족 지원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매달 송금 금액, 부모 용돈, 긴급 상황 시 대처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말로 정해두는 게 좋다. 2. 결혼 후에도 부부간의 가족 문제는 부부간에 먼저 논의하고 결정하는 원칙을 세우고 수시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해가 아니라 우리 가정 형편에 맞게 둘이 상의해서 결정하자는 공감대가 중요하다. 가족 행사나 방문도 사전에 조율해 놓을 필요도 있다. 한국 시댁과의 균형도 고려하면서 감정적 충돌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베트남에서는 결혼이 두 사람이 아닌 10명의 결합일 수 있다. 결국 사랑만으로 안 되는 것은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조율이 답일 듯하다. 2. 공부보다 가족이 우선.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관점의 차이는 한국과 베트남의 교육 현실과 교육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말 그대로 스펙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학원, 입시, 비교, 성적표 등등. 부모의 대부분이 성공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된 삶이라는 공식을 전제로 자녀를 키운다. 자녀가 공부를 못하거나 학교 생활에 문제 생기면 바로 개입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구조이다. 즉 한국의 교육관은 경쟁과 성취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베트남에서의 자녀 교육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착하고 효도하며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가족에 대한 예의, 말 잘 듣기, 형제간 우애, 어른 공경 같은 덕목이 인성교육의 핵심이고 공부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현실적이거나 느슨한 편이다. 어찌 보면 한국에서 이상적으로 바라는 아이답게 자라는 게 먼저라는 교육관을 갖고 있는 듯하다. 건강하면 됐지, 공부는 못해도 돼.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면 돼. 이런 말이 진심에서 나오는 문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녀들의 학습, 교육에 대한 기본 인식과 가치관의 차이는 현실 가정에서 충돌하기도 한다. 1. 숙제 학습에 대한 태도 차이. 한국 남편은 자녀에게 숙제는 스스로 알아서 하고 공부도 일정 시간 이상 해야지 라고 주문하지만 베트남 아내는 애가 스트레스 받는데 왜 억지로 시켜? 조금 쉬게 해. 라는 식으로 반응한다. 결과적으로 아이가 공부 안 하면 남편은 조급해지고 아내는 왜 그렇게 강요하냐며 방어적이 된다. 2. 사교육에 대한 온도차. 한국은 학원이나 과외가 필수처럼 여기고 있으면 많은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를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성적 부진의 핑계로 만들기도 한다. 한편 베트남은 사교육은 일부 부유층만 받는 것이며 기본은 학교 교육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다. 이에 한국 남편은 저러다 뒤처지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하는 반면 아내는 애가 벌써부터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며 도리어 남편을 구박하기도 한다. 3. 부모의 개입 수준.
한국식 교육은 부모가 시간표 짜고 확인하고 같이 문제 푸는 등 적극 개입하는 반면 베트남식은 스스로 해내도록 기다리는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남편은 왜 방임하냐고 생각하고 아내는 왜 간섭하냐고 느낀다. 이런 차이가 갈등으로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빠와 엄마의 기대치 차이로 인해 아이 교육의 방향이 불분명해지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아빠는 공부를 중심으로 강조하고 엄마는 인성을 중심으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아이가 일부러 아빠한테는 숙제한 척하고 엄마한테는 피곤한 척하며 줄타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양육 역할에 대한 갈등 또한 부부 간의 갈등을 키우기도 한다. 남편은 아빠로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아내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아내는 내가 아이를 더 잘 아는데 왜 자꾸 간섭하냐며 반감을 갖는다. 실제로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가 베트남에서 살고 있어 베트남 방식으로 키우는데 방해하지 말아요 라고 하는 말에 남편이 할 말을 잃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런 부모 간의 불일치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부모가 다투는 모습이 자주 보이면 아이는 공부든 놀이든 행동에 집중 못하고 정서적으로 위축되기 쉬워지기도 한다. 그럼 왜 베트남 아내는 공부에 집착하지 않을까? 이는 한국과 베트남 사람들의 성공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아직까지 공무원이나 기술직, 창업 등이 주요 진로이고 대학 졸업 여부보다 사람 됨됨이와 가족, 책임감 같은 요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결혼을 통한 안정도 하나의 성공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는 현실적인 부분이 작용한다. 실제로 베트남 부인 본인이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도 학원 없이 자라고 부모가 성적에 크게 관심 두지 않았던 경우가 많다. 그 기준으로 보기에 지금 한국 남편의 압박형 교육은 너무 과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베트남 아내는 아이들이 아픈 것도 싫어하고 스트레스도 걱정하고 부모와 아이 간 유대가 우선이지 성적과 입시가 1순위는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특히 베트남 중산층 이하에서는 대학 진학률 자체도 한국보다 낮고 고등학교 마치고 취업하거나 직업학교 가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공부에서 성공하라보다는 아프지 말고 효도하라가 교육의 목표가 되기 쉬워지는 것이다. 가족 중심의 문화도 이에 한몫을 담당한다. 한국은 아이가 중심이고 우선이지만 베트남은 가족 안의 아이라는 개념이 강해서 아이가 부모 일 돕는 건 당연하고 학교보다 가족이 우선일 때도 많다. 한국 남편이 베트남에서 더 극성 교육 아빠가 되는 이유. 우선 한국 교육의 성공 모델을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남편들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는 공부 덕분이라는 확신을 가진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에게도 같은 트랙을 걷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다. 한편으론 베트남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데 교육 환경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고 사교육 인프라나 커리큘럼을 느슨하게 느끼면서 이래서야 우리 애가 어떻게 살아남지 하는 불안이 생기기도 한다. 결국 내가 신경 안 쓰면 얘는 그냥 베트남식으로 커버릴 것 같아서 무섭다라는 불안이 한국 아빠의 극성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인 아내 조합에서만큼은 한국 남편이 교육에 더 집착하고 베트남 아내는 오히려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배경을 알면 뭘 할 수 있을까? 결국 무엇이 더 옳은지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말해준다.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게 학습인지 정서 안정인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 부모가 같은 언어로 교육 계획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방향성은 흐려진다. 한쪽은 달리자 하고 한쪽은 쉬자 하면 아이의 중심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서로 싸우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부모가 같은 언어로 교육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학기는 어느 정도 성적 목표로 가자, 방과 후 교육은 몇 시간, 나머지는 자율 시간으로 하자 등으로 아이에게 일치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한국식 교육을 고집하기보다는 베트남의 교육 환경 안에서 현지 학교와 협업하고 가정 내 교육을 보완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서로의 교육관을 이해하고 하나의 목표로 아이를 이끄는 문화의 연결자로서 부모로서의 합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3. 소통의 벽, 언어보다 먼 감정의 거리. 많은 베트남 다문화 가정에서 대부분의 한국 남편들은
베트남어를 잘 못하고 베트남 아내들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진 못한다. 초반 연애 시절에는 간단한 단어, 몸짓, 번역기, 감정으로도 통했지만 결혼 후 현실적인 문제 돈, 자녀, 친정 문제 등을 다루게 되면 단어 몇 개로는 감정 전달이 쉽지 않다. 말은 통하지만 마음은 통하지 않았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1. 문제는 감정 해석과 소통 방식의 차이다. 우선 부부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한국 남편들은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하려 하고 설득하거나 논리로 풀고 싶어 하지만 베트남 아내는 기분 나쁘면 말 안 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거나 표정으로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 말 좀 해봐 하고 답답하고 반면 아내는 당신이 눈치도 없고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2. 말보다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문화.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눈치, 분위기, 관계의 온도를 중시하는 문화이다. 즉, 직설적 언어보다 비언어적 신호, 표정, 말투, 태도로 감정을 주고받는 게 익숙하다. 그런데 한국 남편은 정확히 말로 얘기해야 이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간극이 커지는 것이다. 3. 갈등 상황에서 피하거나 폭발하는 방식이 반복됨. 말이 잘 안 통하고 감정 표현 방식도 다르면 싸움이 되기보단 그냥 회피하게 되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대화가 쌓이지 않으니 오해는 쌓이고 어느 날 한쪽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갈등이 깊어진다. 늘 괜찮다고 하다가 왜 이제 와서 나쁜 남편이었다고 하는 거야 라는 상황이 종종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말은 하는데 통하지 않는다. 왜 갑자기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 당신은 맨날 내 말은 안 듣잖아. 서로가 말은 했지만 감정은 전혀 교류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이 문제로 의견 충돌. 공부는 시켜야지. 언제까지 그냥 놀게 둘 거야? 아내는 침묵.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항상 당신은 말 너무 심하게 해. 나 엄마 아니야? 이렇듯 논리 대 감정의 대립은 의견 조율이 아니라 감정 상처로 이어지는 패턴이다. 4. 왜 소통이 어려울까? 서로의 언어 실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미묘한 감정이나 뉘앙스, 깊은 고민 등은 표현이 불가한 단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비언어적 신호의 해석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조용하다는 것은 화가 안 났다일 수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조용하다는 것이 엄청 화났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 여성은 특히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면 싸움으로 번질까봐 조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참고 참다가 관계 자체를 단절하거나 거리두기로 반응하기도 한다. 5. 말보다 중요한 건 공감의 기술. 말은 좀 서툴러도 감정은 통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 한다는 신호를 꾸준히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에서 사용 가능한 방법들을 살펴보면 언어보다 공감 표현을 자주 하기.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몰랐던 거야. 미안해. 나는 그렇게 말하려던 게 아니었어. 기분 나빴다면 알려줘. 이런 문장 하나가 언어 실력보다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갈등 상황에서 즉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감정 정리 시간을 갖기. 서로 말이 엇갈리면 잠깐 대화를 멈추고 카톡이나 메모로 생각을 정리한 다음 이야기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서로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배우는 태도. 완벽할 필요도 없이 상대 언어로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런 짧은 표현이라도 주고받는 게 감정 교감에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부부는 결국 번역기 없이 마음을 읽어야 하는 사이다. 그렇기에 말보다 감정의 흐름을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표현 방식. 하지만 공감은 그 간극을 메우는 달이다. 말은 통했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다는 말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4. 돈에 대한 개념 차이, 지출의 기준이 다르다. 1. 돈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부터 다르다. 한국 남편에게 돈의 의미란 관리하고 계획해야 할 자산인 반면 베트남 아내에게 있어서 돈이란 필요한데 쓰면 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지출의 기준에 있어서도 한국은 합리성, 필요 여부가 중심인 반면 베트남 여성은 기념일, 가족 요청 등 감정적이고 상황을 중심에 둔다. 최대한 아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국 남편은 생각하는 반면 베트남 아내는 지금 중요한 걸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한국 남편은 부부가 우선인 반면 베트남 아내는 친정을 지원하는 것도 의무이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남편이 느끼는 불편과 충격. 계획 없는 지출. 갑작스럽게 친정에 송금을 하거나 기념일 선물로 한 달 생활비만큼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 아내에게 꼭 이걸 해줘야 해. 왜 그걸 지금 사? 라는 질문을 하면 베트남 아내는 지금 해야 하는 거니까라고 아무런 고민 없이 단순하게 답하곤 한다. 이때 물론 남편은 계획을 세운 의미가 없어졌다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가족을 위한 소비는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 베트남 아내는 자신의 부모, 형제, 조카에게 보내는 돈을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남편 입장에서 이건 공동재산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로 보일 수도 있는데 말이다. 남편이 당신 가족 일은 왜 항상 우리 돈으로 해결해야 돼? 라고 물으면 아내는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 가족인데. 라며 도리어 황당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동정을 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남편을 당황케 하기도 한다. 가계부나 돈의 흐름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태도. 베트남 아내 중에는 돈 관리가 익숙지 않거나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는 걸 불편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남편이 지출 내역을 묻거나 왜 카드를 이렇게 썼냐고 물으면 날 못 믿냐? 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3.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문화적으로 돈 관리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한국은 체계적 가계관리, 신용카드 사용, 소비 습관에 대한 통제가 강조되는 문화인 반면 베트남은 아직 현금 중심, 당장의 필요 해결, 가족 중심 소비가 익숙한 문화야. 그리고 돈은 돌고 돌아야 한다는 전통적 사고방식도 있어서 누군가 힘들면 도와주고 나중에 또 도움받는 문화이다.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 한국 남편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목표로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익숙하지만 베트남 아내들은 성장 과정에서 불확실성, 단기 생존 중심의 경제 마인드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돈은 있을 때 써야 한다. 내일은 모르는 일이다라는 인식이 내면화돼 있기도 하다. 돈보다 사람 관계를 우선시하는 문화. 베트남에서는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다. 가족, 친척, 이웃과의 유대가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경우도 많다. 반면 한국 남편은 우리 가정이 먼저다. 외부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생기곤 한다. 실제 발생 사례들. 아내의 갑작스런 친정 송금에 남편이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해? 라고 물으니 급한 일인데. 뭘 그렇게 따져? 라고 답변하여 황당했다. 생일 명절에 과다한 선물을 준비하는 아내에게 생활비부터 챙기자라며 과소비를 지적하자 이건 예의고 기본이야라며 도리어 꾸지람을 받은 적이 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 후 관리 좀 하자라고 하니 나를 감시하니? 라며 거꾸로 내가 쓴 지출 내역에 대해 따지기 시작한다. 노후 준비는 지금부터야라며 절약과 저축을 이야기하자 아내는 지금 가족이 힘든데 무슨 노후야라며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4. 현명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순위 합의를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 월 수입 중 필수 지출, 생활비, 저축, 가족 지원 등을 항목별로 정하고 한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당신 가족을 도와주지 말자가 아니라 얼마까지 가능할지 함께 정하자라는 식의 접근과 합의가 중요하다. 투명한 공유 시스템 만들기. 가계부 공유 앱, 지출 내역 공유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신뢰 기반의 관리를 구축해야 한다. 아내가 나를 감시하나? 라고 느끼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협력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 지원 vs 반복적 송금은 구분하기. 처가 지원 중에서도 단발성 긴급 지원 병원비 등은 부부가 같이 부담하고 반복적 정기 지원용돈 등은 아내가 일정 부분을 스스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면 불만이 줄어들 수 있다. 아내는 남편이 돈을 안 주면 당신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로 느낄 수 있고 거꾸로 남편은 아내가 돈을 계속 함부로 쓴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하는 거야라고 느낄 수 있다. 돈은 곧 사랑이며 신뢰라는 인식을 조율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돈은 수단일 뿐
감정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중요하다. 한국 남편이 힘든 만큼 베트남 아내도 힘든 것 같을 것이다.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다른 것을. 그래서 서로 더 힘들어도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닐까? 5. 가정보다 친구와의 시간 우선. 1. 베트남 여성들은 왜 친구와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길까? 가. 사회적 관계를 삶의 기본 단위로 여기는 문화. 베트남은 공동체 중심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있다. 특히 여성들은 친구, 언니, 동네 사람들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한국처럼 개인 가정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외부의 인간관계는 곧 삶의 활력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편 가족에 종속되지 않는 자아를 유지하려는 심리. 베트남 여성들은 결혼 이후에도 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친구들과 수다, 여행, 소셜 모임 등은 자아를 유지하는 필수 공간이자 숨 쉴 구멍이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 자체가 다름. 한국 여성은 스트레스를 혼자 참거나 가족 내에서 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베트남 여성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활동하면서 일을 풀어내는 문화이다. 나는 남편이랑 싸우면 친구 만나야 풀려요. 집에만 있으면 미쳐요. 이런 식의 문화적 표현이 일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남편이 겪는 당황스러운 현실. 가족끼리 시간 보내는 게 우선 아니야. 주말마다 친구 만나러 나가고 평일에도 모임이 잦은 아내를 보며 남편은 의아해한다. 특히 아이 양육이나 집안일을 뒤로 미루고 나가버리면 남편 입장에서는 가정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기도 한다. 친구 얘기가 너무 많아. 내가 서운하다. 아내는 친구와의 관계를 자주 공유하고 때로는 친구의 의견을 남편보다 더 신뢰하기도 한다. 이때 남편은 나는 그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인가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친구한테 먼저 말해? 갈등이 생겼을 때도 아내는 친구와 상의하고 나서야 남편에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남편은 부부 사이의 직접적 해결 루트가 무너졌다고 느끼며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 3. 문화 차이로 발생하는 오해 포인트. 친구들과의 모임을 베트남 아내는 삶의 일부이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반면 한국 남편은 아내가 가정보다 친구를 더 중시한다고 오해하기도 함. 외출 시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 말도 없이 나가는 경우 아내는 일일이 허락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한 것인데 남편은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거나 아내가 배려 없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함. 아내가 친구의 의견을 자주 인용하는 경우 여성은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부부보다 친구를 더 신뢰한다는 의미로 오해하기도 함. 아내 혼자 주말 외출을 하는 경우 여성은 자신의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가족 시간에 대한 회피라고 인식하기도 함. 남편이 아내에게 또 친구 만나러 가.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이야. 라고 다그치면 아내는 나는 평일에도 애 보고 집안일 했어. 잠깐 나가는 게 뭐가 문제야? 라면 맞받아친다. 남편은 아내가 하는 집안일은 책임이고 외출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성은 집안일은 내 역할이고 외출은 내 자유라고 인식하고 있다. 4. 해결을 위한 접근법. 가정과 개인 자유의 균형점을 협의. 외출을 막는 게 아니라 언제는 가족과 언제는 나 혼자라는 시간 조율 원칙을 함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주말 중 하루는 가족 시간, 하루는 개인 시간 등과 같이 서로가 함께 정해두면 불만이 줄어들 수 있다. 남편은 아내의 외부 활동이나 관계가 가정 배제라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건 가정이 싫어서가 아니라 개인의 회복 공간이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 반대로 아내도 남편이 느끼는 소외감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당신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친구 모임에 남편도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기. 함께 나가거나 같이 식사하거나 아니면 남편에게 친구 이야기를 좀 더 공유함으로써 외부 세계와 가정을 연결해주는 다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반대 입장에서 역할 바꿔보기. 만약 당신이 매주 친구들만 만나고 집에선 말이 없다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 라는 식의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보며
서로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방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결국 중요한 건 서로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무례나 무관심으로 해석하지 않는 태도일 것이다. 누구의 방식이 옳고 그르다라기보다는 삶의 리듬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 균형을 찾고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는 룰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다문화 가정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일 듯하다. 문화 차이는 갈등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대화다.